안녕하십니까 환우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환우님들께서는 종양에 대한 두려움과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교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을 한결 해결할 수 있고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뇌와 수체 종양은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양이 생성되는 방향에 따라 기능성, 비기능성으로 나뉘고 기능성인 호르몬이 한 약 8개가지가 관여가 되고 비기능성인 눈은 그 뇌와 수체 방향에 따라 눈, 귀 등으로 시신경을 건드려서 악화되게 됩니다. 저는 비기능성인 눈 쪽으로 왔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을 떠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10번 정도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증상이 저녁을 잘못 먹어서 위에 체하지 않았나 생각했지만 그래서 바늘로 양쪽 엄지손가락을 따았고 머리 전체가 심한 통증을 일으켰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3시간 정도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자 119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MRI 영상을 검사를 수행했고 머리가 아프니 진통제 주사 및 수액을 맞고 일시적인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진료 받으라는 설명을 하고 집에 갔지만 머리가 아픈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으며 4일 후에 오라는 병원 측의 말에 있었지만 계속 머리가 아파서 4일까지 기다릴 것 같지 않아서 이틀 후에 아침에 진료를 받기 위해 일찍 병원을 갔습니다. 일찍 가야 하는 이유는 11시까지 접수를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가벼운 통증이라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MRI 사진 판독 후 질병 코드 D35.2인 뇌와 수체 종양으로 판정하였고 오른쪽 뇌신경 3개가 고장났습니다. 오른쪽 눈입니다. 이쪽 눈. 이쪽 눈에 3번, 4번, 6번 신경이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번은 이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동공을 움직일 수 있는 게 3번이고 4번은 눈의 안쪽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4번 신경 6번은 눈 바깥쪽으로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6번 신경입니다. 오른쪽 눈이 감긴 상태에서 안과에서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한쪽 눈이 감기는 등 긴박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상급지 병원인 빅5의 의사선생님을 추천해 주셔서 이틀 후 상급지 병원에 이른 시간에 진료를 받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하기로 합니다. 이때 대학병원에서 찍은 MRI와 영상기록장치와 안과 관련 자료를 상급지 병원 자료에 옮기는 작업을 해서 상급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꼭 해야 합니다. 또한 비기능성 종양의 방향이 눈으로 왔기 때문에 안과에 가서 시력 및 안압 측정, 시야 측정 등 다양한 검사를 해서 현재의 눈 상태가 어떤지 검사합니다. 수술하기 전날 입원해서 혈액 측정 및 안과 시력 측정 및을 해였고, 이 환자가 과연 수술을 받아도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눈이 감기 상태였지만 그 반대편인 왼쪽 시력도 나쁜 상태로 되었습니다. 글자가 뿌옇게 변해서 체열 시 숫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번을 기다리는 숫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적인 면에서는 0.9였던 시력이 0.2 정도로 그 며칠 사이에 시력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의사 선생님과 큰 병원에서 잘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술 전 저녁에 수술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며 구강 세척을 5번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또 새벽까지 혈액 측정으로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수술 서약서에 쓸 때 의사 선생님이 약간 겁박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종양의 크기가 3cm인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1cm면 크다고 했는데 저는 무려 3cm 정도니까 엄청 크다고 보고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양이 악성 종양이 아니란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무튼 수술 후 맛있는 것을 못 먹기 때문에 전날 달콤한 과자를 엄청 먹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미각과 후각이 떨어져서 음미할 수 없습니다. 수술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예정되었습니다. 입원 후에 며칠 동안 머리를 꼭 감으니 수술 날 아침에 머리 감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수술복으로 환복하였고 가글을 여러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술 도중에 세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구강 세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이동 카트에 몸을 옮기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 대기실에는 저에 해당하는 수술 및 다른 수술 환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7, 8명이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저는 일찍 두 번째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게 되고 마취시 동그란 띠를 눌리는 이런 도넛 모양의 마취 도구가 있는데 약간 좀 따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은 눈을 감아서 마취되도록 노력하라고 귀뜸을 듭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시간 수술 시간 예정이었지만 저는 2시간 반 만에 예정보다 일찍 끝났고 중환자실로 이동했으며 중환자실에서 눈을 떠 간호사분들이 잠들지 못하게 얼음팩으로 이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눈앞에 있는 시계를 보니 예전에 왼쪽 눈, 이쪽 눈이 뿌였던 타물들이 깨끗하게 보는 것을 보고 수술이 잘 되었구나 라고 미리 짐작했습니다. 금식하고 엄청 배고파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입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각이 없고 코 안에 이쪽 양쪽에 면봉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코를 막고 있으니 숨은 입으로 쉬어야 해서 입술이 부어오르고 갈라지며 따끔합니다. 그렇지만 또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갈증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물통을 주지만 그냥 물통이 아닌 빨대가 달린 물통을 주어 마시게끔 합니다.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침실, 병원실 침대는 뇌압을 줄이기 위해 일반 침대가 180도이지만 135도 정도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세워진 상태에 있는 곳으로 눕게 됩니다. 입원 도중 수시로 머리가 아파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 아픔을 덜하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힘든 것은 체열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저녁 6시 하루 2번 체열을 하는데 왼쪽에는 링겔을 맞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에 체어를 하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트라우마가 걸릴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작은 바늘로 체열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뇌하수체가 다양한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지 소변 배출량을 측정합니다. 소변통을 병원에서 제공해주며 소변 용량을 볼 수 있고 보호자는 소변량을 기록해야 하고 용변을 보면 소변통을 항상 비워 주셔야 합니다. 수술 후 첫째 날에 새벽에 5번을 깨서 소변을 본 것 같습니다. 식후 전후에 약을 먹고 수시로 코를 막았던 거들을 새 것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즉, 양쪽으로 거들로 사이로 이쪽으로 피 및 고름이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도 거들을 댑니다. 기억 일자로 이쪽에 계속 이 거들을 타고 이쪽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거들을 수시로 교체해 주셔서 위생 상태를 좋게 해야 합니다. 상급 병원은 오래 못 있기 때문에 5일째 되는 날 일반적으로 퇴원을 해야 합니다. 퇴원 전에 코 속의 거들을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방법은 이비인후과에서 콧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쪽 방향 양쪽 내시경 카메라를 비추고 또 하나는 진공으로 빨아들인 막대기로 집어넣어 피 및 고름을 진공으로 빨아들입니다. 이때 엄청 시원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 다행히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회복이 빠르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용기를 얻어 갔긴 합니다. 아무튼 퇴원을 하게 되어 집에 가는데 절대 차량 앞에 타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량 앞에 타니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휴게실로 들어 뒷좌석에 누워서 가는데 코를 골 정도로 심하게 골아 떨어졌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집에 가서 회복하라는 말을 해서 집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진료 및 검사는 처음에 짧은 주기로 병원에 갔지만 점점 한두 달 등의 진료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제때 약을 복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코 세척을 해야 합니다. 병원 측에서 스프레이용으로 세척하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예전에 축농증 치료를 받을 때 코 세척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약국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추천했었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맞고 이쪽으로 누르면 스프레이가 압을 형성해서 다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한두 번 쓰면 이거 없어집니다. 시가로 찾아보니까 15,000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 식염수를 두 통을 샀습니다. 두 통뿐만 아니라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이 식염수와 여기에다가 컵을 이용해서 컵에다가 부어서 이 바늘로 이렇게 쫙 빨아들이면 이 안에 식염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식염수로 이렇게 이쪽과 이 콧구멍과 이 주사기에 기미를 시켜야 합니다. 기미를 시키고 압을 가하기 위해 저탄 이렇게 쫙 눌러주고 아 라는 소리를 내면 이 식염수와 함께 콧 속에 있는 피구름이 이쪽 방향이나 입을 통해서 뱉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번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쪽 구멍 그리고 또 다음엔 또 이쪽 구멍으로 해주셔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 정도까지 가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하면 이쪽으로 나와야 좋은데 입으로만 나오고 여기는 계속 막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떠한 경우 이러한 경우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침대에 이쪽이 막힌 경우 침대에 한쪽을 이쪽 방향으로 쭉 자연스럽게 눕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물질이 반대편으로 서서히 흐르게 됩니다. 이 서서히 흐르게 되면서 이 막힌 구멍은 가만히 놔두고 다시 그러면 이쪽 방향은 잘 흘리기 때문에 콧구멍 똑같이 이쪽으로 해서 쭉 압을 해서 식염수를 해서 똑같이 쭉 주사기를 누르면 이물질이 흘러나와서 양쪽 콧구멍이 뚫어져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번 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으로 상시 진료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빠른 회복이라며 칭찬과 함께 저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안과를 가서 검사를 받고 석 달 후에 다시 진료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수술 후 3번 신경은 바로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수술 후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3주라는 시간 후에 이 감겼던 눈을 뜨게 됩니다. 단, 눈만 떴지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번 신경, 6번 신경, 즉 눈동자, 눈꺼풀, 바깥쪽으로 운동한 신경은 빠르게 돌아왔지만 안쪽 신경인 4번은 늦게 돌아와서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수시로 눈 안쪽 신경에 따끔함이 와서 치료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즉,
이 안쪽에 침대에 누울 때 뭐가 딱딱딱딱 쏘는 느낌? 안쪽에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반응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신경이 다 돌아와서 안쪽으로도까지 마침 또 다 돌아왔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복시 현상이었습니다. 즉 초점이 맞지 않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즉 사물이 여기에도 있어야만 하는데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겹치 두 개로 보이는 것인데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니까 갑자기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가까이 어느 날 갑자기 됐고, 그래서 조금씩 맞춰져서 한 개의 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때가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호르몬 이상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골밀도 측정을 했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하였지만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몸의 호전 상태는 진료받는 날 아침에 체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성 호르몬 수치를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환자들에게는 추운 날 돌아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추운 날 돌아다니고 왔더니 잠깐 돌아다니고 왔는데 머리가 먹먹함을 느꼈고 머리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며 산책으로 1만 보를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상 5도일 때만 산책을 했고 영상 5도 밑에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뜻한 집에 있었습니다. 또한 잠은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취해야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병원 동료를 보면 고지혈증이 있었습니다. 즉 피가 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수시로 먹어 맑은 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지방이 없는 소고기를 먹어 영양분을 섭취하였습니다. 또 생선도 먹기도 하였지만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참고할 자료는 가수 박진영님의 피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거운 것을 들으면 뇌압탕생하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후기를 참고하기 위해 저 또한 유튜브를 보았고 네이버 카페 뇌투사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약 5개월간을 쉬고 회사로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젊은 나이에 속하고 무엇보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수술 전에도 수영, 자전거, 탁구, 턱걸이 등의 운동을 해서 이 쌓여진 에너지가 약 5개월 동안 치료 과정을 통해서 방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6개월 동안 지난 후 뇌 MRI를 찍어야 하고 8개월 지난 후 신경 검사가 있습니다. 즉 다름 아닌 눈 쪽에 있는 신경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호전 속도가 다르고 상태가 다릅니다. 그에 따른 약의 처방도 다릅니다. 환우 여러분도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병원과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삼구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고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